안녕하세요. 편집자 송사범입니다. 유튜브가 잘못된 의료 정보로 일주일 정지 먹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지 보건당국 및 세계보건기구에서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승인 및 확인을 거쳐 현재 접종 중인 백신과 관련해 잘못된 의료 정보를 퍼뜨려 심각한 피해를 입힐 중대한 위험이 있는 콘텐츠는 유튜브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혹시 또 경고 먹으면 2주 동안 영상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미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럼블과 카페는 정지와 상관없이 항상 자료가 올라갑니다. 자료가 올라오지 않더라도 럼블이나 카페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아래 있습니다. 참 웃긴 건 청계지벽 채널은 정지를 당했는데 개인 채널에 올라온 25회는 정지를 당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전체 공개는 안 되지만 개인 공개는 된다는 말인지 알 수는 없지만 무튼 영상이 안 올라오더라도 럼블과 카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유튜브에 만약 일주일 또 정지를 먹어가지고 저번 주하고 저저번 주에 방송한 건 올라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제 일주일마다 강의를 하니까 만약에 유튜브로 안 올라오면은 럼블로 들어가서 보면 됩니다. 럼블에는 제가 삭제한 건 없이 있는 그대로 올라가니까 그걸 보면 더 확실하게 제 강의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거의 청기누설에 입각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이게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제약회사에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자기 이 끝에 몰려서 하는 그런 행위들을 낱낱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전에 한번 그게 이제 방송에 삭제가 되는데 뭐 때문에 삭제가 됐냐면 잘못된 의학 상식 때문에 삭제를 시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학 상식? 지금 맞는 게 있습니까? 자, 현대 의학은 뭡니까? 저 외과 수술 같은 건 몰라도 내과는 약장사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약을 잘 팔 것인가. 전에 한번 어떤 과학자가 얘기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제약에서는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기 위해서 그 약을 끊지 못하게 만들도록 그 사람들한테 약간 완화만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흔히 당뇨나 고혈압 있는 사람들은 한 번 약을 먹으면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당뇨나 혈압 같은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건 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간에 문제가 생기고 췌장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건데 고혈압이고 당뇨고 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산에 가서 그다음에 등 치면은 그거 싹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안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자기네 약장사 하겠고 그렇게 하면 그게 맞는 말인 줄 알고 아무리 가방끈이 길어도 무식해요. 자, 지금 배우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건 뭡니까? 그냥 요 세상에 나와가지고 공부한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공부했지. 진짜 사람이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죠. 간단한 건데 의학도 사실 공부하다 보면 별게 없어요. 사람 몸의 기혈만 조절시키면 병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무 많이 아파왔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 음식으로서 운동으로서 다 이렇게 극복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고 하는 것도 뭡니까? 이것도 귀신의 장난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바른 신명에 자기한테 응기를 하게 되면 바른 길로 가게끔 인도를 해줍니다. 지금은 가을인데 뿌리로 잘 들어가야 되는데 그 뿌리 온 줄기를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혈통줄 잘 잡아야 되죠. 조상줄 잘 잡아야 돼요. 자, 근데 조상줄을 제일 잘못 잡고 있는 자기 조상줄을 잘못 잡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반만년 문자를 공부하다 보면 불교, 기독교, 도교, 또 유교에서 불교에서 미륵족을 이야기하고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또 유교에서는 대선생을 얘기하죠. 자, 그분이 한 분이에요. 염제신농씨 그 한 분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제우가 나중에 제우스가 되고 여호와가 되죠. 자, 자기도 하나님 위치에 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종교가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절에 나가고 이게 하는 게 남의 조상을 섬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직계조가 되든지 외선조가 되든지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잘못한 게 뭡니까? 제일 잘못한 게 허신을 잡고 거짓말만 붙잡고 아웅다웅 그런 것이 바로 당군빨이들이에요. 당군을 가지고 또 종교 정상하는 데도 있고 그래가지고 민족 종교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자체, 그 당군에 대한 이야기 그냥 제가 쭉 보니까 당군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이것이 고려 때 편찬된 김부식은 삼국사기와 이련에 쓴 삼국유사가 있는 그 원본 그대로 전해오는가? 이것도 한 의심을 해봐야 돼요. 한번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이조시대 때 다 왜곡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빨기 왜가지고 명나라 빨기 중국 화족을 빨기 왜가지고 다 왜곡시켜버렸죠. 삼국사기 이성계 조선인 알조함? 삼국사기는 고려 김부식이 지었다고 하지만 김부식의 원본은 없음. 고려의 모든 기록은 조선 초에 다 불태웠음. 그 이후 역사 파괴왕 조선에서 다시 제작했는데 조선시대에 제작한 것들이 현재 완질로 전해짐. 우리가 아는 삼국사기는 조선시대 위조 판본임. 고려 역사 다 불태운 역사날조 개새끼 조선왕조. 삼국사기는 한민족이 한반도에서만 제한적으로 살았음을 기록한 책임. 조선 성립의 정당성과 명나라에 불리한 내용은 싹 다 지우고 조작해서 다시 만들었음. 명나라에 대놓고 사대한 이성계의 개새끼 조선, 고려의 찬란한 역사는 다 불태운 개새끼 조선. 개새끼 조선이 쓴 삼국사기는 조작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많은 대륙에 있던 우리의 역사는 고려 중기 때 다 모아가지고 불살아버렸죠. 그 일본이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삼국유사를 변조시킬 때 이제 당구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이주말 때 이기라는 인간이 또 이제 환단곡이라는 것을 줄기 맥을 잡게 되죠. 그러면서 나온 것이 환단곡이에요. 개연수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는 저는 자료 정리했는데 그것은 제가 이야기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AI로 그걸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2조 때 제대로 된 왕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그래도 현명한 임금, 어진 임금을 알고 있는데 세종이 얼마나 개새끼인지 그런 것도 지금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우리 성사범이 뽑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AI로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이제 역사를 어떻게 지금 봐야 되는가. 제가 만약 반만년의 문자를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이 얘기를 못해요. 왜? 이조도 엄연히 우리 역사하고 우리를 좀 미화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미화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 정신, 그러니까 우리 역사 정신을 완전 말살해버린 왕조가 바로 이조입니다. 그래서 그 말살시켜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 놈도 빨았죠. 중국 화족을. 지금 중국 화족 짱깨들이 하는 행동이 어떻습니까? 아무데나 똥 싸고 오줌 싸고. 자, 예의라는 거 없는 그런 놈들을 자기 왕권 유지하기 위해서 528년 동안 빤 그 왕조가 이 시왕조예요. 그러니까 치가 떨리죠. 제가 이거 방송할 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 입이 들어오 죽여. 그래서 AI로 다 하고 줄기적인 맥이 되는 이야기는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조상줄을 잘 잡아야 돼요. 조상줄을. 혈돈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 줄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반만년의 문자로 나타난 역사적 사실을 모르면은 조상줄을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반만년의 문자를 해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세상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공부할 수 있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있던 모든 역사적 상식을 공부가 다 버려버려야 돼요.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세계 중심이라는 것을 바로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 고조선 역사에서 서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먼저 가고 고조선이 망하고 그 유민들이 가고 나중에 은나라가 망하고 또 이제 베링을 거쳐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한 1000년 정도 갭이 있죠. 서쪽으로 가기 먼저고 동쪽으로 가는 게 한 1000년 뒤에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이 그냥 확 눈에 들어오는데 그 자체도 알고 이야기를 하는 그냥 여기밖에 없어요. 이거를. 근데 우리가 단지 반만년의 문자를 조금 공부했다고 아냐 몰라요. 사실 선생님도
이런 사실을 몰라요. 자, 선생님한테 이제, 선생님께서 이 세계에 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짚어주면 좀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뭐라 하시죠? 난 고요서만 하겠다. 나머지 네가 해라.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제가 많은 공부를 했다는 걸 아셨죠? 그러니까 선생님 어디 가셔도 항상 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죠. 근데 한동안 내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선생님 뵙기가 미안해가지고 제가 이제 선생님 이거 항상 공부할 때는 한 달에 몇 번씩 가서 뵀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이제 공부가 이제 이것이 안 보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알려야 될지 길이 안 보이니까 공부를 약간 중단하고 이제 제가 학원 운영에 몰두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방송하게 되면서 다시 제가 공부했던 자료들 다시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선생님을 이제 뵈야지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거죠. 제가 만약에 소남자 선생님 뵙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어떤 종교에 매워서 헤매고 있었을까? 아니면 아예 또 뿌리를 찾아서 계속 돌고 돌아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지냈을까? 우리 무중입니다. 그러니까 소남자 선생님 배운 것이 저한텐 일생일대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소남자 선생님께서 제 아버지한테 네가 중고했으니까 나한테 보내봐라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선생님 뵙기 한 10년 전이었어요. 그 전에 선생님을 미리 뵐걸. 그렇다면 선생님이 살아 계실 때 어느 정도 틀을 다 잡고 이렇게 선생님 이름을 더 알릴 수가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걸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쓰신 강의록과 또 선생님이 여러 가지 잡지에 기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 잡지에 기고하신 내용도 저한테 다 주셨죠. 근데 제가 이제 산에서 떨어지고 할 것이 없어서 다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풀어 드릴 거예요. 이제 맨 처음에 강의할 때 그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지금 보니까 그 강의 내용을 10분에 나누어서 강의를 해도 강의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더라고요. 그 속에 숨어 있는 그 강의 내용이 그러니까 세계 문명 역사에서 나오니까 그 역사 과정을 다 이야기해야 돼요.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전에 종교학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해보니까 이제 답이 나온 거죠. 자, 우리 이제 솔직해져야 돼요.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정확히 볼 줄 알아야지 솔직해지는 거지. 정확히 보지 못하면 솔직하고 싶어도 솔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어떤 줄을 잡고 공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 운명이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다른 세상 터닝 포인트가 되는 가을 세상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가 없는가 거기서 갈림길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댓글을 썼더라고요. 선생님 강의가 듣기 싶은데 강의료가 너무 비싸요. 만약에 강의를 낮춰하는 개나 소나 다 옵니다. 그러면 참 사람을 못 구해요. 그런 게 있어요.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싶어 하셨을 때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사람들 제 학원 쪽으로 모이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선생님 모셔서 강의하게끔 자리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한테 그 당시 20년 전에 10만 원씩 받았어요. 그래도 아무 소리 없이 다 10만 원씩 냈어요. 전체 다 한 푼도 제가 하는 거 없이 다 선생님 드렸죠. 그렇게 했어요. 자, 선생님 강의는 제가 개별적으로는 선생님하고 1대1로 강의를 들었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강의할 때 강의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저한테 이제 책만 던져주시고 대화 주시에다 쭉 이야기하고 이제 그 내용이 제가 선생님 쓰신 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을 잡을 수 있게끔 강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자료를 보면은 그래서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쓰신 그 내용이 그 속에 엄청난 내용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근문신고의 책이 상하원 되어 있고 지금은 5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은 맨 처음에 전적집, 화폐집, 인물집, 병명집 뭐 이렇게 있는데 자 그걸 보면서 자 낙 선생님이 이런 글을 쓰기에는 엄청난 주변 지식이 굉장히 풍부해야지 그런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볼 때마다
탐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 그 글 한자 가지고 어떻게 몇 시간을 강의를 합니까? 그 글 한자에 역사가 나오니까요. 그 역사 속에 유불성 기독교가 나오고 어떤 게 거짓말이고 참말인지 그것이 나오니까 거기서 다른 줄을 잡을 수 있는 힌트가 나오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공부 안 해본 사람은 모르죠. 왜? 그때까지 그런 책이 없었으니까.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이 방송을 제대로 보고 여기 와서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머리가 또 열립니다. 그 만약에 근무인신고라는 책만 있다라는 사실만 알고 근무인신고에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약간의 언질만 받고 그거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무인신고도 볼 수도 없는 놈들이 근무인신고가 번역이 돼도 제가 번역한 것을 이제 딱 볼 때하고 볼 때는 의미가 별로 안 통해요. 근데 근무인신고 원문을 보면 딱 의미가 통해요. 번역이란 것이 별 필요가 없구나. 그 원문을 제대로 보고 싶으면 그 언어를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 터닝 포인트 다운 피직스 근데 번역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번역서를 맨 처음 접했어요. 근데 무슨 얘기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원문을 보게 되고 그 원문을 보니까 기가 막힌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운 피직스하고 터닝 포인트 그 원문을 해석하면서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한 적도 있죠. 자,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또 한번 그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내용을 지금 봐도 지금 이때 사람들한테 백신을 다 맞춰놓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 작업을 70년대부터 이미 그런 생각을 해왔구나 하는 그 자체의 글이 나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그렇다면 백신을 맞아서 내 자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혈통주를 바로 잡아야 돼요. 혈통주를 바로 잡으면 방법이 나와요. 제가 물론 이제 보리죽 얘기하고 양파굴, 레몬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를 새삼스럽게 다시 또 들어와요. 그리고 마늘 제대로 많이 좀 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됩니다. 자,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시간이 쑥 지나갈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지나갔는데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거 하면 좀 이제 세종의 이야기를 좀 쓴 게 있어가지고 세종 이야기 하려니까 그 얘기가 바로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열받는 거예요. 입에 담지 못할 욕이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해요. 그런 인간을 빨고 있었던 그 이조가 그리고 이조의 연장선상인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그 세종을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참 더럽다, 지저분하다 이런 생각까지 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제목을 좀 읽고 이제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이 강의한 데가 지금 어떤 시대냐, 지금 어디로 가냐,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뭐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하냐면 증산사상, 증산 대선생께서 하신 말씀에 토대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증산 대선생의 말씀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그분이 이것은 우주 변화 원리 그 자체를 알아야지 이분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부해야지 내용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조상줄, 즉 혈통줄을 잘 잡아야 한다. 어떤 공부를 하고 있건 간에 그 줄을 잘못 잡고 있으면 누구나 다 정리대상이 된다. 정리가 뭡니까? 전도 얘기했잖아요. 인적청소예요. 그냥 0과 6이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먼지로 화해버리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줄을 잘 잡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그 줄을 잘 잡고 있을까요? 자기가 당구를 빨고 있는 데는 자기네가 줄을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해. 자, 우리가 중국의 역사서를 공부하다 보면은 사기를 보면 98% 정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2%가 완전 맨 위쪽에 다 엉클어져 가지고 그쪽만 바로 잡으면 사기 자체를 제대로 정확하게 봤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역시 당문을 빨고 판단공을 쓴 그 책을 본 인간들은 아주 탐복을 합니다. 그 항상 하는 말이 내가 이런 얘기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다 판단공 읽어봤냐? 물어봐요.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단지 그 조상주를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당군 이야기는 뭡니까? 중국 화족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화족을 음으로 양으로 빨기 위해서 만든 게 상군유서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래에 쓴 상군유서가 아니고 이조의 유생들이 변질시킨 상군유서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런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2조 518년 동안 중국을 빨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한 거죠. 별짓을. 그 짓의 내용을 명확히 읽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원시 반본하는 시대라. 돌을 길 반차예요. 다시 근본으로 들어가는 가을 시가 되는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혈통줄이 바로 잡히는 때니 환부역주하는지 조상을 바꾸는 자와 환고를 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조상을 바꾸는 거예요. 조상을 바꾸고 싶어서 바꿉니까? 물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환부역주라는 말 자체가 2조 때 자기 조상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환부역주가 나왔지만은 이 환부역주는 그 당시 뭐 1대 2대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디부터 시작되냐. 그러니까 민족적인 어떤 입장에서 봐야지 환부역주. 그러니까 우리 인류 최초 역사 문화를 호태하신 염제신농실을 정확히 알아야지 또 그분에 대해 역사서를 보고 알아야 되는데 볼 수 있습니까? 다 신화와 전설 속으로 넘겨버리고 다 역사서를 쓰면서 사기를 쳤죠. 황제 위주로. 그 일을 대표적으로 한 게 누굽니까? 공자예요. 그러니까 공자는 그래서 항상 뭐였으면 제가 개새끼라고 그랬죠. 자, 중국 놈은 진화구예요. 저쪽 모퉁이는 개새끼란 얘기예요. 그 개새끼를 빨았던, 자기 사기에서 빨았던 그게 사람입니까? 그 공자가. 그러니까 공자는 이 공구죠, 공구. 왜 공구냐면 언덕후 이제 짱구였다고 그래요. 자, 중국도 생긴 거 봐요.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얼굴이 이게 변합니다. 생각을 잘 해야지 오장육부가 제대로 얼굴에 오간이 바르게 됩니다.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자손이 선영을 박대하면 선영이 뭡니까? 조상이 영이죠. 그 선영도 자손을 박대하느니라. 그러니까 자 조상을 줄 안 잡고 다른 거 잡고 지금 삐약삐약 소리가 나는 게 삐약삐약. 그러니까 삐약삐약 하는 거죠. 알지도 못하고 그냥 따라다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인정시를 추리는 후천 가을 온수를 맞아 설렁시를 박대한 자들은 모두 살아남기 어려우리라. 자, 이걸 보면 살아남을 놈이 없어요. 우리가 선천 종교에 매여 있는 사람 다 죽는다고 아니죠. 선천 종교에 나오는 사람들, 자, 미륵주부라 이제 하나님이란 대성이 나는데 그분이 다 염제 신동실을 가르칩니다. 일만 달렸지 그분을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박대하는 자, 당군 빠른 인간들이 제일 박대하는 인간들이에요.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천지가 요동치는 개벽 시대이고 이때 조상조 즉 혈통줄을 바르게 알고 똑바로 잡지 않으면 인종을 추리는 이 시간대 다 말라떨어진다. 말라떨어진다가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껏 우리 뿌리를 잊어버렸고 2조 518년 동안 중국 화족을 빨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뿌리 자체를 송두리째 뽑아버렸다. 자, 송두리째 뽑아버렸고 또 2조에 태정, 태세, 문다세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 임금이죠. 세종이. 그렇죠? 세종의 아버지가 먼저 태종 이방원이죠. 이방원은 자기가 왕되기 위해 가지고 형제를 다 죽여버린 인간이에요. 그걸 보고 자란 인간이 세종이에요. 세종에 대해서 이제 AI로 이야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 국가가 법을 세우는데 어찌 종으로 하여금 양력에 장가들게 규정할 수 있겠는가. 내 생각에는 양민과 천민이 서로 관계하는 것을 일절 금단시키고 만약 범법한 자가 있거든 율에 이거하여 처벌하며 그 범법 행위로 인하여 낳은 자녀는 다 노비가 되게 하는 것이 사례에 맞고 유익하지 않겠는가. 자기 편하기 위해서 노비를 만들어버렸어요. 지금에 이르러서는 사비가 천출이 천인 남편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식을 양민을 만들고자 하여 양민을 끌어들여 그것이 아이의 친아비로 일컬으니 이것으로 인하여 그 아비를 아비로 하지 않아 윤상을 파괴하며 어지럽히게 된다. 이것은 오늘이 큰 패대를 바로 잡지 않을 수 없다. 가장 큰 패단이 뭡니까? 이씨들이 고려를 뒤엎고 이씨 조선을 세운 게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된 행위를 해가지고 518년 동안 우리는 이조의 그 폐악지대 고개 숙이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우리가 살려준 것은 이조를 멸한 일본이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자,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잡지 않았더라면 러시아가 붙잡아가지고 어디 가서 우리 다 이제 중앙아시아나 시베리아로 가가지고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성사훈 뽑아준 자를 보니까 이조 세종에 대한 어두 진실, 이조 강정기. 자, 이분은 강정기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노양 세종의 진실. 고려 임금 어진 불태운 세종. 2조 세종에 대한 어두운 진실. 역사 왜곡.
1980년대 이후 오랫동안 고려사나 고려사전료에 대한 사료 연구는 거의 정체되어 왔다. 이는 고려시대 연구의 큰 장애 요인이 되었다. 앞으로 사료 연구는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보다 정밀하게 되어야 미래 역사 연구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다. 노명호 교수, 2019년 6월 21일 세계일보. 한국사학계는 아직 고려사의 역사 왜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시 고려사는 주작 이념에 경도된 나머지 상당 부분 왜곡되었다. 지금의 후손들은 그 왜곡된 역사를 사실로 알고 있다. 노명희 교수는 평생 고려사에 천착해온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고려사와 고려사전료의 사료적 특성 지식산업사 을 출간해 고려사의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했다. 편사자 다수는 사대 명불론에 투철한 사람들이었고 고려사 편찬자들은 황제와 천자라는 위호를 금기어로 여긴 것은 물론 황제 제도 핵심인 대사천하에서 천하를 빼버렸다. 천하라는 단어는 황제가 아닌 인물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고려사에는 고려에서 중요한 구성단이었던 김희주에 대한 자료도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 고려를 맹주로 하여 고려의 관작을 받기도 하고 팔관에 참석하기도 한 번을 일컬은 고려 국경박 집단들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는 것이다. 고려사에는 그 중요한 구성단이었던 고려 국경박계 김희주에 대한 자료도 거의 완전히 삭제된 상태이다. 지금 남아있는 극소수의 흔적은 그 파편들이다. 이 김희주 역시 지금 남아있는 파편들을 기준으로 보면 비교적 일찍부터 존재하였고 문종 대무렵의 여진 내투 기사에 따르면 상당히 많은 김희주들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김희주의 명칭은 하나 정도뿐이며 그 내부 실상을 보여주는 기록도 파편 외에는 거의 남은 것이 없다. 고려를 맹주로 하여 고려의 관작을 받기도 하고 고려적 제천이래라 할 팔관에 참석하기도 한 번을 일컬은 고려 국경박 영토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 황제국 고려는 세종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걸까요? 세종이 또 아주 각별한 사대를 했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지성사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종조차도 중국과 관계가 되는 고려의 용어들 폐하, 황제 이건 손을 댄 것 같아요. 이런 사실을 노명호 선생님이 밝혀주셔서 고려 황제국 이미지를 그때부터 만들어 나갈 수가 있었죠. 그 연구는 정말 이 고려의 이미지를 확 바꿔버린 거예요. 아 이거 고려는 조선과 다른 500년이었구나. 국격이 다른 거잖아요. 고려는 스스로를 황제국으로 칭하고 제국의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고려사 편찬을 하면서 당시 조선의 가치관에 의해 황제국 면모가 삭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료가 거의 남지 않았고 황제국 고려의 면모는 오늘날 우리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려거란 전쟁 김동준 최애 사찰, 고려 경제 중심. 사찰이 고려시대처럼 흥했다는 건 상업이 굉장히 활발했다는 것, 동시에 상공업에 대한 국가 통제가 조선보다는 느슨하다는 거예요. 사찰들이 마늘과 파를 팔고 술도 빚고 고려사를 조선에서 편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료에 그런 얘기 상업 국제무역 관련 자료를 많이 했다고 보여져요. 조선은 신분제를 고정시키는 거를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국시로 삼았기 때문에 무역 이런 걸 끊어야 되고 특히 상공업 분야는 별로 쓰고 싶지 않았던 게 확실한 것 같아요. 문화재 반달. 그 많던 고려 임금의 어진들은 다 어디로 갔나? 세종의 분영갱상 만행. 고려 임금 초상화 싹 다 불태워라. 민간신앙 탄압. Q. 세종이 신상파괴 운동에 시초란 건가? A. 세종도 어머니 원경왕후가 학질에 걸리자 송악산, 백악산 등의 산신과 성왕신에게 기도 올리고 북두칠성의 제사도 지냈다. 효도 차원이었다. 자신은 신상 파괴와 산신에게 내려진 자코를 박탈하려는 의지가 강했다. 인격화된 신들의 가족을 묘사한 귀신이라고 했고 1430년 세종 1년 낸 각도산 천단묘순 신별감이라는 위원회를 두어 각지의 성왕신 등을 조사하고 개혁안을 제출하게 했다. 이성계 가문이 출발한 영흥에는 성왕계국 백지신이라고 불린 성왕신과 남녀 신상 6개가 있었는데 개혁안에 따라 모두 철거됐다. Q. 신상 파괴 뒤 대체는 A. 신상 숭배는 사이비라고 받고 신상 대신 신주로 대체했다. 규격도 표준화했다. 밤나무 재질로 만들어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신의 이름만 표기했다. 단군이나 기자에게 붙은 조선호 같은 자코도 뺐다. 서구에서 가톨릭에 대항한 프로테스탄트 운동과도 비슷하다. 당시 국제적 환경도 영향을 줬다. 명나라를 건국한 세력도 몽골의 잔재라면서 수도 남경에서 신상을 없앴다. 명나라에선 일시적인 현상이었는데 조선에선 수백 년간 이어졌다. 가난한 백성, 재물이 없어 교육하지 못한즉 외적의 의식을 얻을 곳이 없게 되면 반드시 도둑질할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옵니다. 세종실록 한 건, 세종 즉위년 10월 3일 기묘 세 번째 기사. 여러 도의 기근이 들었는데 강원도가 더욱 심하였다. 창고가 거의 비어 백성을 구출할 수 없고.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7월 9일 갑자 세 번째 기사. 굶주린 백성들이 이 흙을 파서 떡과 죽을 만들어 먹음에 굶주림을 면하게 되었는데 그 맛은 메밀 음식과 비슷하였다. 세종실록 19권, 세종 5년 3월 13일 갑오 여섯 번째 기사. 우리 도성은 초가가 옆에 7, 8분 됩니다. 한번 화재가 나면 100여 호씩 연소됩니다. 세종실록 45권, 세종 11년 9월 30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저축한 것이 이미 다 없어졌으니 가령 명년에 풍년이 들더라도 백성이 반드시 농사에 힘쓰지 못할 것이다. 세종실록 74권 세종 18년 8월 25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어린아이를 먹이지 못해 길가에 버리고 나무에 메어놓고 하룻밤 자기를 청하고 버리고 가니 남녀의 어린아이가 모두 32명이나 되었다. 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 1월 13일 계묘 세 번째 기사. 굶주림이 더욱 심하여 모두 진재만을 쳐다보고 죽음을 구제하기에 여념이 없으니 무슨 여력이 있어서 농사짓기를 바라겠는가. 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 1월 19일 기후 한 번째 기사. 수해와 한재가 서로 연하여 관에서는 수년의 저축이 없고 백성은 한 해에 먹을 것이 없으며 야인과 외적의 침략을 더하여. 세종실록 안내권 세종 23년 윤 11월 10일 개후 한 번째 기사. 굶주림과 여역이 서로 겹치어 죽은 자가 이루 셀 수가 없다고 하였다. 세종실록 백이권 세종 25년 12월 3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성을 쌓다 죽은 자가 1600이나 되니 나타나지 않은 것이 몇 천이 되는지 알 수 없었는데 수령들이 숨겨 임금이 마침내 알지 못하였다. 세종실록 백이권 세종 25년 12월 3일 개미 세 번째 기사. 흙을 파서 먹는 자가 무릇 30여 인이나 되었으며 흙을 파서 먹다가 흙어 무너져 깔려 죽었다 하오나 그렇게 대단한 기근은 아니었습니다. 세종실록 백사권 세종 26년 4월 24일 개묘 두 번째 기사. 본도의 굶주림이 심하여 죽은 사람이 매우 많았었다. 세종실록 111권 세종 28년 2월 10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상원군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13인이고 부종이 난 사람이 17인이며 그 나머지 굶주린 민호도 많다 하니. 세종실록 115권 세종 29년 3월 13일 올해 한 번째 기사. 한 고을에 굶주린 백성이 오히려 이와 같으니 한도의 백성이 굶주려서 죽게 된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겠다. 세종실록 115권 세종 29년 3월 13일 음해 한 번째 기사. 해주는 여러 해 연거푸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의 사망률이 대개 5분의 1이나 되온즉 그런 일 인육 취식이 비록 사실이 아닐지라도. 세종실록 119권 세종 30년 1월 16일 계묘 한 번째 기사. 고려 500년 동안에 진실로 이러한 일이 없었는데 마음에 심히 부끄럽다. 세종실록 119권 세종 30년 1월 16일 계묘 한 번째 기사. 자주성 말살 애민 군주로 불리며 조선을 태평성대로 이끈 세종. 그런데 그의 업적 뒤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명나라에 극진한 사대를 했다는 것인데요. 중국의 사신이 경복궁에 당도하자 상황태종 이방원은 궁문 밖에서 고명을 영접하고 사신은 절고를 받들고 근정전에 당도하니 상황은 전정에서 절고에 먼저 절을 하고 악차로 들어갔다. 임금 세종이도 은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4번 절한 후 전상으로 올라오니 사신은 친히 고명을 임금에게 바쳤다. 임금은 바꿔서 뜰에 내려가 여러 신하와 더불어 4번 절하고 악차로 들어가 면복을 입고 나와 여러 신하와 더불어 멀리 쌓아나며 4번 절하고 향을 피우며 또 4번 절하고 만세를 부르며 춤추고 발구르며 4번 절하고 악차에 들어가 면복을 벗었다. 세종실록 3권 세종 1년 1월 19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우리나라에서 태일의 별방위에 따라 제사 지내는 것은 실로 온당하지 못한 것이다. 고려 때 해동천자라고 참칭한 까닭으로 중국의 조림한 별을 망령되게 금년에는 어느 방위로 옮겼다고 이르고 곳곳에서 제사 지냈는데 천하로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하나의 나뭇잎과 같으니 어찌 동서남북을 나누어서 제사 지낼 수 있겠는가. 중국에서 서방이라 하여 제사 지내면 우리나라에서도 서방이라 하여 황해도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 옳겠는가. 너희들은 그것을 의논하여 계문하라.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22년 2월 23일. 세종 때 대마도 정벌 기록이 없는 이유. 말이 정벌이지 사실상 협상이라는 표현이 맞음. 왜냐면 고려말 조선 초까지 우리도 외구 해적의 피해자였는데 사실상 외구 해적들도 반도에 막상 상륙해보면 털어먹을 게 별로 없음. 그리고 털면 털수록 유령마을만 존재할 뿐 소득이 거의 없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외적이 반도에 침입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반대로 중국 명나라에 침입하는 횟수가 대폭 늘어남. 또 명나라 사료에 보면 일본 해적은 일본인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해적 집단이 아니라 조선인 플러스 류큐인, 필리핀인, 말레이시아인 등 다양한 인종이 연합해서 터는 일종의 글로벌 회사처럼 자리잡음. 여기에 조선이 연관도 되어 있음. 조선이 일본에 외구마을 짓는 거 허락함. 지금의 부산, 거제도, 여수, 목포, 제주에 외구마을이 있었는데 단순히 외구마을이 아니고 일본 해적들이 명나라로 가기 전에 정박하던 전초기지 같은 곳인데 조선은 그냥 쉬쉬함. 왜냐면 외구마을이 있으니까 외적들이 반도에서 약탈을 안 함? 그리고 외구마을에서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외구 해적들이 군량미로 조선의 쌀을 가불로 수입함. 그럼 외적들이 명나라 가서 약탈한 물건들을 가득 갖고 와서 값을 받은 거 이자까지 쳐서 명나라 물건과 바꿈. 사실상 이게 돈이 돼버림. 근데 명나라도 참다 개빡쳐서 일본 침공에 나섬. 당연히 일본으로 건너가려면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조선이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함. 근데 사실 조선은 일본 명나라 사이에서 몰래 재미 보던 국가였음. 그거 뽀록 나면 일본이랑 싸잡혀서 좆되는 거였음. 이거 명나라한테 탄로나면 좆되는 거 감지하고 세종이 명나라 황제한테 조선이 일본 손 봐주겠다 명나라군이 무리하게 출병 안 해도 된다 고말림.
실제로 조선이 해군 조직하고 대마도 정벌에 나서는데 여기서 기록이 없음. 아니 북방여 진부족 털러 갈 때만 해도 기록 지은 잘하고 보고해서 관직 얻어야 할 양반들이 기록을 안 한다? 말이 군사지 군사가 아니라 그냥 일본에 외교사 절단 보내서 명나라가 너네 일본 공격하려고 한다. 명나라 약탈 자제해라 라고 쇼붙이러 간 거임. 사실상 세종 때 대마도 정벌하러 갔다는 기록은 있는데 그 성과나 피해 같은 게 기록이 없음. 근데 일본 측에도 기록이 없음. 결론은 둘 다 명나라 눈치 보고 외교합의 본거로 밖에 답 없음. 세종은 악마다. 그리고 악마를 숭배하는 조센징들을 자처하는 한국인들. 링컨은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흑인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전 세계 인류에게 위인으로 대접받고 있다. 그러나 조선왕조 세종악마는 자국민을 무차별적으로 노예로 만들어서 정신병자 조센징들을 자처하는 한국인들과 반일악마들에게 위인으로 대접받고 있다. 이것이 과연 정상인가? 자기 자식마저도 무차별적으로 노예로 만들어버리도록 만든 조선왕조의 세종악마, 상상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악마 세종. 이것이 과연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런 악마를 대왕인이 모니에 대면서 받들어 모시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조센징을 자처하는 한국인들. 과연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심지어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다.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물고 빨아대면서 받들어 모시는 역사적 인물이 세종악마라니. 무엇이 5천만 국민의 인식과 가치를 이렇게 불이하고 무도하게 세뇌시키고 있는가? 바로 반일악마들인 것이다. 세종이 미친 새끼인 이유. 고려시대 5에서 10% 미만이었던 노비 비율이 세종의 노비 종모법 때문에 조선 백성의 40에서 70%에 이르는 정도로 육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덕에 조선은 노예제 국가로 해외 학자들에게 분류되기도 한다. 그것은 옳지 않다. 국가가 법을 세우는데 어찌 종으로 하여금 양녀에게 장가들게 규정할 수 있겠는가? 내 생각에는 양민과 천민이 서로 관계하는 것을 일절 금단시키고 만약 범법하는 자가 있거든 율에 의거하여 처벌하며 그 범법 행위로 인하여 낳은 자녀는 다 노비가 되게 하는 것이 사리에 맞고 유익하지 않겠는가? 지금에 이르러서는 사비가 천인 남편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식을 양민을 만들고자 하여 양인을 끌어들여 그것이 아이의 친아비라고 일컬으니 이것으로 인하여 그 아비를 아비로 하지 않아 윤상을 파괴하며 어지럽히게 된다. 이것은 오늘의 큰 폐단이니 바로잡지 않을 수 없다. 세종, 전국민 40%를 노예로 만듦. 전국 집값 올려서 전국민 40% 대출노예 만든 문재양이랑 똑같은 새끼임. 우리나라 역사는 통일신라만 배우면 된다. 이조강점기 노예왕 세종의 진실을 알아보자. 세종대왕이 함경감사에 전지하기를 옛날에 변진에 창기를 두어 군사들 가운데 아내 없는 사람을 접대하게 하였는데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지금도 변진과 주군에 또한 관기를 두어 행객을 접대하게 하는데 더군다나 도내의 경원해령 경성 등의 읍은 본국의 큰 진영으로 북쪽 변방에 있는데 수자리 사는 군사들이 가정을 멀리 떠나서 추위와 더위를 2번씩이나 지남으로 일용해 잡다한 일도 또한 어렵게 될 것이니 기녀를 두어 사졸들을 접대하게 함이 거의 사이에 합할 것이다. 여기서 보면 기생을 관기라 하여 죽은 관아에 두었는데 손님이나 독신으로 와 있는 관리의 수천기 변방 군인들의 위안기로 기생을 두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유래가 상당히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종이 사군 육진 개척하면서 그곳에 기생들을 이주시키고 그들의 자식까지 세습을 시킴. 기생세습제는 세계 최초인 듯. 기생제도 같은 맥락에서 탄생했다. 조선의 기생은 성접대의 역을 국가로부터 강요받은 관비와 같았다. 1431년 기생의 딸을 기생으로 기생의 아들을 관노로 삼는 신분세습의 율이 공식적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고급 관료의 기첩이라도 그 자녀가 천역을 면치 못하게 됐다. 나아가 세종은 국경지대에 고을의 군사를 접대할 기생을 설치하고 전국의 각 군현마다 수십 명의 기생이 배치했다고 한다. 조선이 얼마나 괴랄한 시대였냐며 인본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자국의 백성 절반을 노비로 만들어버림. 백성의 절반 가까이를 영구세습 노예로 이런 제도는 세계적으로 없는 기이한 형태임. 국가경제의 모든 부분을 노예로 운영했기에 더더욱 많은 노예를 필요로 했고 외부에서 들여올 재주는 없으니 자국민을 노예로 만들어 늘려갔음. 애민군주라는 세종의 실체는 사군 육진에 조선군 위안소를 설치하고 위안부들의 아들은 관노 딸은 위안부로 세습시켰음. 아이러니한 점은 조선은 유교국가였고 유교 주자학을 이념으로 삼은 나라인데 주자학이 만들어진 송나라는 법으로 노비제도를 철폐하고 범죄 때문에 노예가 되어도 노예 신분을 되물림하지 않음. 고려 임금 불태운 세종. 조선 개국 후 고려 임금의 어진을 색출하는 족족 묻어버리거나 불에 태운 이가 뜻밖의 도 세종이었다. 세종이 분진갱영의 만행을 저지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고려 임금들의 어진 속에 그려진 생생한 이루일발에서 고려의 정신을 목도하고는 섬뜩했을 것이다. 고려 역대 황제 초상화를 다 불태운 게 조선 세종이다. 이 시발놈은 천하에 죽일 놈이다. 고려 역사책과 황제 어진을 전부 없애버렸네.
한글도 세종이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 신라의 이두, 고려의 점과 선을 이용한 병음법을 활용하여 한글을 만든 것인데 그 근거를 전부 태워버리고 세종 업적으로 둔갑된 것이다. 전라도 왕조 조선은 개폐학질 왕조였노. 대국민 가스라이팅 조선도 초기에는 부강한 나라였다. 세종 내용만 발췌함. 허조가 신안숭선에게 이르기를 전조 고려로부터 500년을 내려오면서 윗사람을 없이 여기는 풍습이 있음을 듣지 못하였고 혹 전임 수령이 전에 있던 고을을 지나면 향리가 관복을 갖추어 전송하고 맞이하여 당시 고려의 그 풍속의 후함이 이와 같았는데 지금 조선은 그렇지 아니하여 시임 수령이 조그마한 혐의가 있어도 도리어 고소를 더하여 그 허물을 들추고 심한 자는 그들의 수령을 욕하니 소신의 말을 듣지 않으시니 다른 날 반드시 후회하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세종실록 신두권 세종 13년 6월 14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신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옛날 고려 전성기의 동서 여진의 무리와 그란 발해의 인민들이 계속 투항 귀순해 온 것은 모두가 위험과 덕망의 소치였으며 역대 군왕도 그 성의를 권장해 받아들였기 때문에 능히 양계의 땅을 확장시키고 나아가서는 옛날 숙신의 본강까지 회복하였던 것입니다. 저 파저강 일대의 작은 종자들은 비록 중국의 자코를 띠고 있으나 사실상 중국에 매여 있는 사람에 불과하고 그란 발해의 인민과 더불어 비할 바는 아닙니다. 세종실록 73권 세종 18년 윤 6월 19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양성지가 이르기를 신이 전조 고려를 보건대 원나라를 섬긴 뒤에도 살레탑 차라대 홍다구에 침략하는 군사가 없는 해가 없었사오니 이것들은 예절과 신의로서 상대할 수 없는 것이옵니다. 모름지기 고려처럼 한번 대승하여야 옳을 것이옵니다. 저들이 우리의 병력이 서로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연후에야 감히 가볍게 군사를 일으키지 못하여 본강을 가히 지킬 수 있습니다. 전조 고려 때의 요와 금에게 한 것이 이것이옵니다. 세종실록 127권 세종 32년 1월 15일 신묘 한 번째 기사. 둘째에 이르기를 전조 고려에서는 42도부를 두고 정병 12만 명을 양성했던 고로 능히 이웃 나라를 넘보게 되어 비록 요와 금이 서로 번갈아 중국에 들어가도 문정에 근거되어 감히 범하지 못하였었고 고려 태조가 백제를 평정할 때도 정병 11만 명을 사용하였사오며 정종 때에 와서 거란의 꾀를 듣고 30만 군주를 가려 뽑아서 이름하기를 광군이라 하였다가 강조가 거란을 막을 때 30만 명으로 막았고 강감찬이 거란을 패퇴시킬 때에는 20만 명으로 물리쳤으며 윤건이 여진을 평정할 때에는 17만 명으로 신축년 홍건적을 평정할 때에는 20만 명을 사용하였사온데 지금 조선은 군사의 수요가 서울의 시위 군사를 제외하면 군사가 겨우 10여 만이온데 성군이 일부분이고 시위 진군과 수성군이 일부분이며 성군은 다른 일을 시킬 수 없으니 또한 쓸 수 없고 우리나라 조선은 다만 시위 진군 수만 기만이 조발할 수 있는 군사입니다. 세종실록 127권 세종 32년 1월 15일 신묘 한 번째 기사. 임금이 말하기를 해주는 여러 해 연거푸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의 사망률이 대개 5분의 1이나 되온즉 그런 일 인육을 먹은 일이 비록 사실이 아닐지라도 고려 500년 동안의 진실로 이러한 일이 없었는데 마음의 심이 부끄럽다. 세종실록 119권 세종 30년 1월 16일 개묘 한 번째 기사. 고려 500년 동안의 진실로 이러한 일이 없었는데 마음의 심이 부끄럽다. 짧은 요약. 이성계가 세운 조선도 초기에는 잘나가는 나라였다고 대국민 가스라이팅을 하지만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만 실상은 500년 전에 세워진 고려의 발끝만도 못한 나라였다는 걸 이미 조선의 유수한 위정자분들께서 지들 실록에다가 스스로 실토했음. 아마 지금처럼 데이터베이스화 돼가지고 전 국민이 검색만 하면 실록을 뒤져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겠지. 어지뭐 붙였습니까? 고려의 역사, 신라의 역사, 그 사실 다 없애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많은 한이 맺힌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었죠. 책을 너무 많이 진 거예요. 자, 518년 동안, 518년 몇 대예요? 한 30대, 20대? 한 20 몇 대가 되겠죠. 20 몇 대 동안 계속 노비로 살았던 사람 대접 못 받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한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 한이 이 대한민국 판에서 풀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보수가 없어요. 보수? 자, 이조세에 빠는 게 보수입니까? 신라 고려를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잘 알리는 게 보수입니까? 우리 근본 정신을 이야기하는 게 그게 보수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본 정신을 알고 이렇게 우리가 진짜 보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진짜 찐 보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찐 보수는 지금 설 자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공부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대한민국에서는 뭐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단지 원을 푸는 해원판뿐이에요. 해원은 누가 합니까? 좌빨들이 하는 거예요. 좌빨들은 뭡니까? 이주시대 때 억울하게 사람 대접 못 받고 살아왔던 그 천민이나 노비들이 후손들이 바로 좌빨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좌빨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보듬어줘야 되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써봤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좌빨들이고 대한민국은 2조의 연장선상이고 2조 때 생전 사람 대접 한 번 못 받고 억울하게 죽은 원신들이 맺힌 원통을 하니 2조 때 천민이나 노비들이 자손인 좌빨들에게부터 그 원한이 풀어진 시간이 바로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며 다 그 원한이 풀어진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중국 짱깨울이 폭삭 망하는 형국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거예요. 지금 중국이 왜 망합니까? 중국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증산 대선생께서 공성을 보시면서 백두산의 기운을 한라산으로 옮겨놓고 금강산 12,000 도통 기운을 월출산, 전라도 영암에 있는 거죠. 월출산에다 옮겨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놈들이 제주도에 와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막 개발하다가 뭐 중국에 지금 자본이 중국이 폭삭 망하다 보니 못해가지고 거기서 공사가 중단돼가지고 폐허가 된 부분이 굉장히 많다면 제주도를 완전 개판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짱깨들이에요. 제주도발 무사증으로 온 외국인들에게 잠식된 우리 동네 현실이 충격입니다. 대림동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43살 중년 아재입니다. 며칠 전 아내와 함께 신혼살림을 차렸던 옛 동네를 찾았어요. 그런데 눈물이 핑 돌더군요. 한국어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온통 중국어 간판뿐. 추억이 담긴 순대국밥집은 중국 식당이 되어 있었어요. 알고 보니 제주도 무사증으로 들어온 분들이 이곳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네요. 처음엔 몇 명이었다가 이제는 거대한 커뮤니티를 만들었더군요. 그들끼리 중국어 SNS로 일자리를 공유하고 음식점도 중국인들끼리만 거래한다고 해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일구신 전통시장도 바뀌었어요. 한국 상인들은 하나둘 밀려나고 이제는 중국 상인회가 시장을 좌지우지한다네요. 어제는 더 충격적인 일을 겪었어요. 20년 단골이던 철물점 아저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시더군요. 이제 나도 떠난다. 건물주가 중국인들에게 통째로 세를 주기로 했대. 이유인즉슨 보증금 2배, 세도 더 준다는 거였대요. 월세를 더 주면서까지 그들만의 구역을 만들어간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 아이가 물어보네요. 아빠, 여기가 정말 우리나라 맞아?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대로 우리 동네가 우리의 추억과 정체성이 사라지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매년 평균 1000여 명이 제주도에서 사라진다는데 그들이 이렇게 우리 동네를 하나둘 점령해가고 있습니다. 옆 동네 부동산 중개사 친구 말로는 이제 이 일대 건물 절반이 중국인 소유래. 한국인은 자신들 가게에 세도 안 준다고 하더라고. 제주도 무비자를 폐지하여 중국인들이 우리 동네를 접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를 그렇게 만들어버리게 되면은 중국 폭삭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어떤 이제 유튜브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걸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주소하고 그 내용을 다 알려드릴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들어가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중국 짱깨가 폭삭 망하는 형국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제껏 좌빨들은 이조의 양반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중국 화가족의 고개 숙이며 짱깨들이 개가 되어 멍멍 짖고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게 보세요. 지금 요새 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다고 또 이제 이렇게 선동하고 있습니다. 탄핵 선동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 탄핵할 게 있습니까? 물론 거리를 찾으면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탄핵 선동안 시작한 이유를 쓰는데 이게 맞긴 맞더라고요. 좌파들이 지금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임. 자, 중국이 몰락하고 있고 중국이 지금 반도체도 이제 미국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중국 반도체 자체도 완전 폭삭 망하는, 그러니까 완전 죽여버리는, 경제가 폭망하게끔 하는 일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깨지고 자 김정일이 이제 통일 안 하겠다고 장벽을 또 세워요. 그러면 대통령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낼 인력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됩니다. 북한군 파병이 우리에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리 국민을 전장에 보내겠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야당은 단 한 명이라도 보내면 파병이고 이는 유럽의 전쟁을 한반도로 가져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 경고하면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으면 국방부 장관 탄핵을 포함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좌파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그 자체가 다 유명무실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다 투쟁을 해왔고 뭐 때문에 해왔는가 그 자체가 뭡니까? 그 은혜를 설 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해원 시대 끝났다. 그겁니다. 자, 요 자체를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보다 김건희가 오히려 더 좌빨스럽고 더 좌빨의 인물들을 많이 만난다고 그래요. 지명한 박사의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일리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시스템 클럽 가가지고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좌파 종북 간첩, 전라도 기회주의자, 위장 우파, 분탕 세력, 한동훈, 유승민, 이준석, 오세훈 등 친중 기업인들과 기득권 언론들이 합심해서 한꺼번에 들고 일어난 거다. 그러니까 뒤집어 버립니다. 이제 얘네들한테 기회를 안 줘요. 6년 만에 좌파들이 다시 탄핵 선동 시작한 이유. 좌파들이 지금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임. 그래서 좌파, 종북간첩, 전라도 기회주의자, 위장우파, 분탕세력 한동훈, 유승민, 이준석, 오세훈 등 친중기업인들과 기득권 언론들이 합심해서 한꺼번에 들고 일어난 거다.
우선 2년간의 윤통식 자유우파 불도저 개혁의 좌파들과 중국 돈 받아먹은 이권단체들이 무지하게 갈려나갔음. 1. 연금을 군경보다 많이 받으면서 패미양 성소하던 교사 카르텔. 2. 수험생들의 소중한 고열을 뽑아 자기 입속 불리던 학원 카르텔. 3. 문재인 정권에서 세금 뽑아가던 가짜 시민단체 카르텔. 4. 민심 무서운 줄 모르고 아나무인 설치던 의사 카르텔. 5. 대북, 대중사업으로 돈 벌던 좌파 간첩 카르텔. 6. 좌편향 가짜뉴스로 대국민 선동하던 가짜뉴스 유튜브 카르텔. 7. 반일몰이 노제팬으로 재미보던 반일선동 좌파국뽕 카르텔. 8. 문재인 정권에서 국민 등쳐먹고 두둑히 챙긴 부동산 카르텔. 등등 나열하라면 수백 가지 더 가능한 각종 좌편향 전라도 카르텔들이 무지막지하게 갈려나가서 법에 준엄한 심판을 받았고 현재에도 갈려나가는 중임. 그런데 지금 좌파 최고 존엄 이재명과 문재인 구속수감이 바로 목전으로 다가왔고 러시아, 중국 공산당, 북괴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와중에 곧 미국 대선까지 겹쳐 있음.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좌파들이 대거 결집하여 한꺼번에 들고 일어난 것임. 사기 조작으로 박근혜 탄핵시켰을 무렵에도 딱 2016년 트럼프 당선 직전이었음. 좌파들이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윤통을 탄핵시키고 친중 기회주의자 한동훈이나 좌파왕 이재명을 옹립하려고 몸부림치는 중. 이번에는 절대 2016년 박근혜 때처럼 어벙하게 선동당해서 윤통을 넘겨주면 안 됨. 이번에 넘겨주면 한국은 주한미군 철수 후 바로 적화통일당하고 서울에 인공기 5성원기 올라가고 시진핑이 임명한 당서기가 한국 대통령이 되는 참극을 면치 못한다. 자, 지금 세계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와 어떻게 하든지 연관짓고 싶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연관성을 붙잡으려고. 자, 제가 맨 처음에 여기서 강의할 때 강의 오던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저하고 어떤 인연이 있는지 없는지 그 관계를 한번 설정해 보려고 하는 재미나는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자, 세계 각국 나라들이 어떻게든지 우리와 연관시키려고 하는, 우리에게 아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이 우리나라 갔다 온 외국인들이 하는 방송을 한번 봐보세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잘 아는 거예요. 여기서 늘상 말했지만 세계인들은 모두 고조선의 혈통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받고 있기에 바로 여기 남조선이 그들의 육신을 이 땅에 있게 한 본향이라고 엄밀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정신적인 본향이에 그러하다. 정신적인 본향이에요. 그걸 여기 이 방송에서 반만 전 그 당시에 문자인 고분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아니까 제가 이제 굉장히 힘들었지만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 다닌 게 기독교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 길로 저 길로 또 이제 조계사 앞에 있는 학교를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게 우연치 않게 절에도 다니고 또 교회도 다니게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연치 않게 그게 다 연관이 되더라고요. 자, 환파들은 당군에 미쳐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서도 외래 종교라 불리는 여타 종교들이 민족혼을 흐리게 만드는 원흉처럼 말하는데 알고 보면 종교의 탈을 썼지만 역시 우리 시조인 고조선 인물들을 종교 신앙의 대상으로 만들어 조상 신명들을 상민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우스라든지 여호와라든지 먼저 우리 뿌리 역사를 뭉개는 작자들이 바로 환파 자신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아까 그 내용을 이게 다시 한번 본 겁니다. 요 밑에 내용은 이제 환단고기에 대해서 이제 이기가 쓴 이야기인데 그 얘기는 저희는 읽기가 싫어요. 환단고기에 대해서 읽기가 싫어요. 이것은 AI로 한번 들어보시고 이것을 참고 삼아 환단고기는 것이 어떤 이야기이구나 뭐 이런 것을. 이시조선이 일본에게 외교권을 뺏긴 다음 해 호남 3대 문호의 한 사람인 해악 이기가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아래 책들을 감수하고 그의 애제자 운초 계연수가 5종의 책을 묶어 천지광명의 옛 역사 기록, 즉 환단곡이라 했다. 환단곡이의 구성을 보면 먼저 신라 때 안암로의 삼성기상, 고려 말 원동중의 삼성기하가 있다. 원동중이라는 가는 태종 이방원의 스승인 원천석일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강화도에서 단군조 2000년 왕조사 설을 푼 행촌 이암의 단군색이 보개거사 범장의 북부여기가 있기도 하다. 또 이암의 현손인 일십당 이맥이 조선 중종 때 실록을 기록하는 찬수관으로서 비밀스럽게 내려오는 모든 문헌을 정리하고 또 일찍이 충청도 괴산의 귀양을 가서 수집한 내용을 합쳐서 태백일사로 묶었다고 한다. 태백일사에는 삼신호제본기를 비롯하여 한국의 역사인 환국본기, 배달의 신시본기, 단군조의 사만관경본기, 그 다음에 환국, 배달, 조선의 문화경전천부경, 삼일신고 등을 담은 소도경전본원이 있고 그리고 고구려국본기, 발의 역사인 대진국본기, 고려국본기가 들어있다. 문정창은 군국일본 조선강점 36년사에서 일제는 조선을 강제 병탄한 1910년부터 1911년 말까지 약 1년간
조선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의 주도로 불온서적을 수색한다며 군경을 동원, 마치 군사작전을 벌이듯 전국 각지에서 51종 20만 권의 사설을 강탈하거나 소각했다고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료 수집 기간은 1910년 11월부터 조선사 완간 직전인 1937년까지 27년간 계속되었다. 일제의 조선 총독부가 단군조선 등 우리의 역사를 왜곡 말살하기 위해 마련한 1938년 6월에 발행된 조선사 편수회사업계여에서는 1923년부터 1937년까지 15년 동안 차입한 사료가 무려 4,950종이라고 밝히고 있다. 1910년 11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수거된 서적이 51종에 20여만 권, 그 뒤 15년 동안 차입한 사료가 4,950종이다. 일제는 단군조선 등 한국사 관련 사료 등을 수집 시 한반도는 물론 일본, 중국 및 만주에 있는 것도 수집하였다고 한다. 일본의 사학자이면서 평론가인 하라타 사카이루의 저서 역사와 현대에 보면 1923년 7월 조선 총독부 조선사 편찬위원회 구로이타 고문이 대마도에 사료 탐방을 하였을 때 한국과 관계가 있는 문서, 고기록 등이 다수 대주고 번주 종백 작가에 있는 것을 알고 고문서류 66,469매, 고기록류 3,576책, 고지도 33회 등을 은폐 또는 분서했다고 밝히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우리 서적을 압수하고 불태웠는지 알 길이 없는 것이다. 요 얘기에 이제 문종창 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전에 이제 1981년, 2년, 뭐 이때 이제 문종창 씨의 단군 조선에서 이 책이 많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군에 대해 쓴 것이 거의 100%가 다 틀린 게 아니라 90%는 맞아요. 근데 왜? 매듭을 풀지 못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다 엉클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봐야 됩니다. 제가 그 예전에 80년대 그 신문 내용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신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성사검이 한번 찾아가지고 올린 적이 있었죠. 일제 때 20만 권 고문서를 불태웠다고 이런 얘기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20만 권이라는 책이 우리 진정한 고대사의 책이었던 거예요. 고대사의 책, 우리 대륙에 있었던 그 역사서는 이조 때 이미 다 소각되어 버렸습니다. 아마 이때 일본인들이 한 것은 마치 진시황제가 분석을 한 것처럼 쓸데없는 얘기, 당군에 빤 얘기들, 별로 영양가가 없는 허상에 붙잡고 있는 그런 책들을 수집해서 다 불사른 게 아닌가, 그게 한 20여만 권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 AI의 맨 뒷부분에 이어서 보면 됩니다. 일본이 한 작업들은 바로 진시황제가 행한 분석경영과 똑같은 것입니다. 분석경영 보니까 그 유가들이 이러해야 합니다. 망상성, 현실을 보지 못하고 머릿속에서만 생각했던 얘기들. 사람은 되지 않는데 이렇게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만 쓴 책을 다 불살았고, 이런 유생들을 다 땅을 파가지고 묻어버렸죠. 그렇게 해야지. 사람이 미친놈하고 같이 미친놈이 돼요. 유가들은 거의 100%가 미친놈이에요. 그러니까 순자 쪽은 그래도 괜찮은데, 순자 쪽이 이 인류 발전하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줬죠. 그렇죠? 법이 사상 그런 걸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맹자 쪽은 허무맹당. 그러니까 순자는 공자의 썰을 맨 하단을 잡고 이야기한 거고, 저희 맹자는 상단을 잡고 이야기한 거죠.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현실에 푸는 이야기를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망상적으로 이러 해야 돼, 이럴 거야 하는 얘기가 사람들한테 더 잘 먹혀 들어가죠. 사람이 생각 다르고 몸이 틀리면 다 미쳐버려요. 이 오장육부 다 뒤틀려버립니다. 오장육부 뒤틀려버리면 다 미친놈이 돼요. 엉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공부도 잘해야 돼. 지금 미친놈 많잖아요. 물론 백신 맞아서 그렇겠지만은 수기가 안 올라오니까 오장육부 다 뒤틀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때까지 공부를 그렇게 해온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이 되려면 공부를 제대로 해야 돼요. 역사를 망각에 익숙하게 쓰여진 이조 때 만들어진 단군 얘기는 완전 썰이고, 이 썰은 오히려 사실적인 역사를 찾지 못하게 하는 원흉으로 자리 잡게 만들어 바른 길을 찾으려고 하는 많은 이들을 목매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요, 이 역사를 제대로 찾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근본 역사를 찾기 위한 노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단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단군에 어떤 종교를 만들고 하면서 절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완전 구렁텅이로 빠뜨려 버리죠. 그러니까 이조에 그 나쁜 습은 우리를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조가 단지 518년 동안 한 것이 아니라 그 여파가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는 얘기죠. 사람을 다 죽여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면 할수록 이주에 대해서 치가 떨리는 거예요. 신분이 날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가 싫어요. 그러나 자료는 봐야 되죠. 그러니까 자료를 볼 때마다 전혀 다른 나라. 제가 이제 고대서를 공부할 때 사실 그것은 진짜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쓴 거니까 청동기에 새겨져 나온 문자를 해독할 때 그걸 볼 땐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와닿았고 그것이 바로 어제 일처럼 그렇게 느껴졌고 이조 시대 때 역사는 그건 완전 먼 나라의 이야기로 들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얘기를 우리를 완전 배제시켜버리는 시간이 바로 이조 518년이었습니다.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만들어 버렸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고대 역사, 즉 반만의 역사가 다 어그러지기에 이조 때 중국 화족을 빨기 위해 만든 당군설의 책을 다 소화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본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일본을 매도하죠. 누가? 좌빨들이. 왜?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를 사람답게 살게끔 만든 것이 바로 일본인데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심을 표하고 고맙다는 말을 몇백 번 해도 모자랄 텐데 얘네들은 자기 살기 위해서 중국을 빠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참 역사란 게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통한 한 때문에 518년 동안 그 맺혀갔던 원을 푸는 것 외에는 양반을 했던 짓을 똑같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 원만 풀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진정코 바롯을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자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게 뭡니까? 국민교육 헌장이에요. 우리는 민족적 중흥을 위해 중흥이 아니라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우리는 세계 역사의 근본을 찾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근본을 찾아서 후천 가을 성경에서 넘어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깨가 굉장히 중체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환빠는 뭡니까? 환당무기를 빠는 애들이에요. 해놓은 작업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90% 이상은 받아줄 수 있지만 한 10%는 망상에서 나온 이야기란 것이고 알고 보면 환빠는 철저하게 친중을 넘어 숭중하고 숭중이 뭡니까? 중국을 숭배하는 이조시대 양반들이 했던 것 같은 그런 짓거리죠. 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이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이 너무나 한에 찌들리면 원한에 찌들리면 제대로 볼 곳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다시 풀리면 그 사람은 더 근본 정신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로 바로 서게 되죠. 제대로 우리 민족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거의 좌빨들이에요. 왜? 여기서 해답이 없으니까 좌빨들이 당근빠는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산에서 떨어지고 나서 보통 이제 입는 옷이 좀 불편하니까 맨날 한복을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공부하는 사람, 아유, 박 선생님 절대 계량 한복 입고 다니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좌빨들이 보통 잘 있기 때문에 좌빨인 줄 안다고 그렇게 공부 열심히 좌빨로 보이면 안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우리 민족 정신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길을 잘못 들어선 거죠. 당문에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자체의 고급문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적어도 보수라고 말하는 인간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좌빨적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선생님도 좌익 세상에 굉장히 심취했다는 사람인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 제가 이제 전주팀에 갔을 때도 그 사람들도 그냥 선생님 책을 같이 성편하고 이렇게 한 것도 전주팀인데 전주팀이 그 사람들도 좌익 사상에 굉장히 물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은 좌파들이에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파들은 그냥 허상 망상에 빠져 있어요.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바라는 사람들은 죽을 놈들이에요. 반 대한민국 하는 사람은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가 사냐? 대한민국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사람은 삽니다. 대한민국은 해원하는 그 시간대이다. 해원하는 그
시간대고 회원이 다 되면 이제 새로운 시간대로 넘어가는 그 시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짓밟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현재까지 쓰고 있는 말 중에 반만년 문자를 보여주는 고조선 때 쓰던 말 그대로 전해지는데 그렇게 쓰여진 말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당군빨이들은 모르고 있다. 당군빨이들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할 수도 없지만 만약에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영역은 기껏해야 만주 대륙 더 나아가서는 러시아 위쪽 정도 바이칼로 이렇게 되죠. 정도이지만 반만년 문자를 통해 보여주는 영역은 바로 동아시아는 물론 중동과 유럽, 아메리카 대륙, 즉 전 세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군빨이들이 한계가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반만년의 문자로 보여주는 역사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88년도 올림픽 노래죠. 노래에 나온 그대로 그때부터 무진년부터 우리 일들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88년도에 또 선생님이 그 근무신고를 접하게 되셨고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36년이 지났죠. 그쵸? 자, 1988년 이후 36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질 때가 됐죠. 그래서 내년에 일들이 팍팍 터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문정창 그분이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는데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었는데 그거까지 다 지금 찾아왔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또 이제 소름 돋는 천벌 예언 적중 초강력 태풍 야기부터 100만 명 긴급 대피까지 모조리 맞춘 중국 역순위 예언 소름 끼치는 천벌의 이유. 요새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또 이제 중국 공산당 망도 나오고, 그러니까 중국이 이때까지 행동들 자체가 자기가 죽을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사람은 자기 죄에 걸려서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증서원 대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이때까지 자기 족속들이 중국 화가족이 멸절되게끔 이를 벌인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다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원에 찌들려가지고 단지 여호와한테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그 하나의 찌들린 순이 알라인데 그 알라 상기는 이슬람도 싹 다 몰살됩니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요. 이슬람 애들이 한 짓들이 어떻게 해요? 각각 난민으로 가가지고 그 나라를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중국 놈들 하는 게 똑같아요. 원한 맺혀 죽은 그 자손의 그 마음이 그대로 투영되면은 그렇게 더럽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살 놈이 없어요. 제가 단언컨대 이슬람하고 중국 놈들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중국에 10만만 삽니다. 그리고 이슬람 애들 거의 살 놈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개가 천선해가지고 마음을 바꾸면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마음을 바꾸지 못하면 마음을 바꿔서 몸이 되어있지 못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자, 그런 시간대가 지금 와 있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똑바로 공부하면서 이제 새하늘 새땅 그 시간대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쭉 보면서 제가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아쉽긴 한데 그 내용이 아까 거기서부터 쭉 이어져야지 어떻게 부드럽게 그 자체가 연결되는데 그게 연결되지 못하게 여기서 끝내서 조금 아쉽긴 아쉽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듣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피곤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안녕히 계세요.